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러닝타임은 무려 156분입니다. 시빌워보다 9분이 길어졌고 어벤져스보다 13분이 길어진 시간인데 이건 역대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긴 러닝타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는 굉장히 빠르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최대한 생략하는 방향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오프닝을 한번 볼까요? 타노스는 아스가르드인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백성들은 살해당하고 토르와 헤임달은 넉다운해 로키는 테서렉트를 두고 고민하는 시점이죠. 타노스가 어떻게 우주선 내부로 들어왔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해당했고 토르와 헤임달이 어쩌다 쓰러졌는지는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토르의 대사를 들어보면 백성들의 절반이 죽었다는데 그럼 백성의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된 건지, 발키리와 코르그 그리고 미에크는 어떻게 된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 역시도 얻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쿠키 영상에 나온 우주선은 타노스의 우주선이 맞구나. 타노스가 이 피난선에 쳐들어왔구나. 히어로들은 개털렸구나. 타노스는 정말로 압도적인 힘을 가졌겠구나 등등이요. 이렇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이야기 전개는 오프닝과 같은 방식을 고수합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한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한다. 여기서 오는 장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6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마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등장했었던 캐릭터, 기존에 나왔던 장소, 기존에 설명됐던 세계관, 능력 전부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덕분에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과 대사가 엄청 간결하고 쉬워졌습니다. 어차피 마블 영화 다 본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척하면 척, 이 대사, 이 캐릭터의 성격, 캐릭터의 철학, 설명을 부족하게 해도 혹은 아예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토니 스타크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스타크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몇 마디 대사를 들어보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절대 굽히질 않는데 이건 두 인물 모두 자존심 강하고 오만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타크가 지구에서 싸움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닥스가 타임스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이유까지 우리는 전작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대화에서는 토니가 피터 파커를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될 대상으로 보고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피터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 토니를 따라야 하는 리더로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죠. 토니와 닥스, 토니와 피터의 대화는 별로 길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마디만 주고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전제 조건은 마블 영화를 다 봤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는 하죠. 영화를 다 봤어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까먹었으면은 그것도 문제죠. 각 캐릭터들마다 이야기 분배도 상당히 적당했다고 봅니다. 타노스를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과도하게 등장하는 법이 없죠. 물론 그 반대로 너무 못 나온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시간의 한계 때문이죠. 이렇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시간의 효율을 최대한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점도 존재하죠. 바로 이야기의 디테일, 깊이, 묘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략된 이야기들도 꽤 많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헐크가 헐크버스터를 어떻게 탑승했는지, 헐크버스터를 어떻게 공수했는지는 안 나오고요. 노바지국이 파워스톤을 뺏겼다는 것 역시 대사 한마디로 나오고요. 콜렉터의 집을 박살낸 타노스 역시 그 과정이
통째로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이 영화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죠. 저는 방금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최대한의 러닝타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스톤에 타노스 이야기에 30명이 넘는 주조연급 인물들까지 다뤄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인피니티 워는 사실상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기까지 해놨어요. 마블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그런 방법이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마블 영화 꼭 다 보고 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관람하시고요. MCU 스토리 요약이라도 알아두고 관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미 다 보신 분들은 복습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야 이 영화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잠깐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면은 온갖 중요한 대사, 장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다가 지리는 한이 있어도 나가지 마시라. 뭐 결론이 이래? 다음은 타노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는 거의 주인공급이죠. 타노스는 역대 마블의 빌런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강하게 묘사됐습니다. 물론 이게 원작하고 비교해본다면 엄청 너프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파워를 보여줬죠. 캡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할 것 없이 그냥 귀찮다는 듯이 발라버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빌런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죠. 악당은 결국 패배한다는 게 일종의 클리셰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타노스는 그런 거 없어요. 타노스가 이기고 히어로의 절반, 전 우주 생명의 절반이 사라지고 끝이 납니다. 기존 영화들의 결말을 뒤엎어버리는 엔딩이죠. 물론 히어로들의 패배, 빌런의 승리라는 엔딩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노스 대단히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빌런입니다. 과업을 달성한 직후의 그 타노스의 표정, 회의감, 슬픔, 그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짐, 그런 온갖 기분을 표정 하나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모라를 희생시킬 때 보여주는 타노스의 눈물도 와우, 진짜 멋있죠? 빌런이지만 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타노스가 가모라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정말 인간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지만 이렇게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타노스가 왜 가모라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타노스가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관객과 타노스의 공감대 형성이 힘든 거고요. 다음은 타노스의 철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노스는 자신의 고향 행성 타이탄이 멸망하고 나서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평생 과업으로 삼습니다. 누가 들으면 개똥 철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 우주의 균형을 이해하는 자는 나밖에 없고 이를 실행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 이렇게 타노스의 미친 사상은 굳건하고 한치의 고민 없이 실행합니다. 방해물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희생시키죠. 그야말로 매드 타이탄이라고 불릴만 해요. 하지만 그의 동기를 깊이 있게 헤아릴 순 없습니다. 단 몇 마디 대사로만 타이탄의 인구 과밀, 자원 고갈, 멸망을 얘기하고 인구의 절반을 없앴던 제오베레의 행성은 번성하고 있다. 뭐 이런 대사 몇 마디로만 설명하고 지나갈 뿐이죠. 타노스의 동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거나 타이탄이나 제오베레의 행성의 이야기를 장면과 함께 조금만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심정, 철학 같은 인물 묘사는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등장인물도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아마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입체적인 빌런, 최고의 빌런, 최악의 빌런, 최강의 빌런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액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마블식 액션의 끝판왕이다. 1대1, 다대다, 대규모 전쟁 액션까지 정말 잘 연출됐다. 캐릭터들의 개성을 살린 액션에다가 팀원 무비인 만큼 캐릭터들의 합도 좋았다. 지루할 틈도 없이 액션이 계속 나오지만 누군가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언맨의 새로운 수트 블리딩 엣지는 나노테크를 이용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역대 최강 수트인 것도 알겠고 진짜 멋있고 세련된 것도 알겠는데 아이언맨 특유의 그 기계적인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젠 완전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기분이랄까? 제가 이번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액션씬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 타노스의 전투를 꼽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죠? 채찍에 분신술에 미러 디멘션으로 보내려다가 타노스가 디멘션을 깨버리고 스톤 능력으로 방어하고 정말 멋있고 눈이 즐거워요. 닥스솔로 영화보다 어떤 면에선 더 발전된 연출이죠. 원래는 비틀고 뒤집고 이런 공간을 활용한 액션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엔 공간보다는 1대1 싸움에서의 공격 마법, 트릭 같은 마법사만이 선사할 수 있는 마법 액션을 빛깔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럼 아쉬운 점 역시 얘기해봐야겠죠? 인피니티 워는 모든 캐릭터들의 액션을 다채롭게 보여줬다. 화려하다, 즐겁다는 데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 문제죠. 한 명의 액션을 몇 합만 보여줘도 5초, 10초는 금방 지나가는데 문제는 등장인물들이 3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30명의 액션을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만 된다는 조건에다가 타노스, 건틀렛, 인피니티 스톤 중심의 액션이 또 주로 나와야 돼요. 이건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 어려운 조건이에요. 결국 마블은 어쩔 수 없이 캐릭터 하나하나의 액션을 그리 길게는 못 보여줬어요. 윈터 솔저는 총 몇 발 쏘다 말았고 캡틴은 방패 몇 번 허우적대다가 장갑 한 번 만져보고 끝나고 워머신은 네이판 몇 개 떨어뜨리다 퇴장하고 블랙팬서는 그 특유의 아크로바틱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헐크버스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이하였죠. 그래서 저는 타이탄 행성의 전투라든가 토르의 스톤브레이커라든가 타노스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분명히 액션은 많습니다. 많았는데 기억나는 건 몇 없어요. 오해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액션은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깊고 풍부한 액션은 역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리뷰 형이 그 이상 액션에 바라지도 않을 만큼 만족했다면서 깊고 풍부한 액션이 없다는 건 또 뭔 소리세요?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께 오코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블랙팬서에서 선보인 액션을 한번 보시죠. 오코예는 창이라는 무기 단 한 자루로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찌르기, 베기, 돌리기, 타격하기, 그리고 던지기까지. 그녀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기 때문에 창 단 한 자루로만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을 최대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오코예의 액션 기억나시나요? 창 몇 번 휘두르고는 퇴장했죠. 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영화. 정말로 훌륭한 오락 영화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말이죠. 인피니티 워 결말에 가서 히어로들이 절반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어벤져스 4편에선 지금보다 2배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시간 제약 때문에 생긴 모든 단점들, 스토리텔링, 이야기 분배, 액션 분배, 그리고 타노스 이야기까지 모두 어벤져스 4편에서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 4편이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포일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